종료 후 어느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일상에 복귀하면 될까요? 답을 들으면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활동하실 힘이 생기시고 여유가 생기시면 그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운동해라, 2주 뒤에 운동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해봤더니 500m를 걸었는데 문제 없더라. 그러면 다음 날은 당연히 700m 도전해 보셔야겠죠. 다음에는 1000m 도전해 보셔야겠죠. 6,000여 정도 매한가지입니다. 내가 6,000여 정도 해봤더니 1시간 했더니 잘 던지겠더라. 2시간 했더니 되더라. 2시간에서 안 되네? 그럼 다시 1시간. 가장 중요한 건 환자 본인께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게 되면 내가 얼마나 회복된지 알게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답은 도전해 보시고 되시면 전진, 안 되시면 후퇴, 다시 전진, 후퇴 하시면서 결국은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일상생활 돌아오시고 여러 가지 건강한 생활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폐암 치료 종료 후 일상 복귀를 위해 치료법별로 주의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수술하시게 되면 이제 절제 부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텐데 폐 손상이 갈 만한 추가적인 행동, 가령 어떤 게 있을까요? 담배 같은 거죠. 그런 건 자제하셔야 되고 심폐 기능을 증진시키는 운동 이런 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술하시고 나면 요즘은 과거처럼 직접 째고 들어가는 개흉술을 안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유증은 적은데 통증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통증 관리 해주시는 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시고 두 번째 치료는 요즘 많이 하는 게 방사선 치료거든요. 옛날보다 방사선 치료도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폐 손상을 적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 손상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죠. 심폐 기능을 높여주시는 것, 그 다음에 본인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방법, 그 다음에 다음 혹시 재발했을 때 적극적인 치료 받을 수 있게 다른 동반 질환들이 있으면 당뇨, 고혈압 이런 것도 있으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다음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받는 방법이 항암 치료인데 최근에 이제 면역 항암제까지 치료를 받으시니까 이 약제들에 대한 후유증이 좀 남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일반적인 세포독성 항암제를 받으시면 손발 저림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약제를 투여 받으시는 게 좋겠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십니다. 보통은 짧은 경우도 있지만 2, 3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관련된 부작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담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관련한 실제 연구 결과도 있나요? 흡연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임상 연구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흡연을 같이 하시는 환자하고 흡연하지 않은 환자하고 비교했을 때 항암 치료와 흡연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금연하신 분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금연의 효과는 본인의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을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2차적인 감염,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생할 확률을 줄여주니까 조금 더 낫겠죠. 환자분 중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어차피 암 걸렸고 난 담배 피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내 정신 건강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담배 피는 게 정신 건강이 좋을까요? 다른 심폐기능이나 여러 가지 육체적인 기능은 떨어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하신다면 당연히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자담배도 같은 흡연에 해당합니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하신 발상이셔서 전자담배는 당연히 끊으셔야 됩니다. 폐암 생존자 가족이나 친구들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뭘 먹으면 좋냐, 뭘 하면 좋냐, 뭐 하면 병에 좋냐고 많은 질문들이 있으신데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더 가족들이 하실 일이에요. 그게 더 환자한테 정서적 부담이 됩니다. 이 병 자체는 어떤 주변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암 생존자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이라는 심각한 질환을 한번 앓고 나면 이 정서적인 부분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족들과 의료진들이 좀 도움이 필요하죠. 다른 여러 가지 활동, 그래서 음악, 아니면 여러 가지 취미생활 이런 거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아마 가족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환자의 인생을 어떻게 풍요롭게 해주고 원하시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게 해줄 수 있느냐가 사실 가족과 주변의 분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생존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암을 왜 치료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환자분의 건강한 삶 통해서 환자분의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게 해주는 게 저희 치료 목적이거든요. 내가 오래 살고 하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 삶을 영위하는 데 더 시간을 많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오늘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생활습관, 운동 뭐 이런 걸 다 많이 했지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너무 여기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실제로 폐암 같은 경우에는 다음 암정과 좀 다른데 환자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암의 재발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시고 삶을 결정하시면 더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이에요. 건강하고 행복한 매일을 보내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암생존성합지센터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